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제강점기 때는 강제 공출이 있었고 군정 때는 미국 수집이 있었죠. 둘의 공통점은 이겁니다. 니들이 남의 땅 농사를 지은 거니까 소장료를 이만큼 내라. 그게 3분의 1도 됐고 상황에 따라서는 절반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어디 살겠습니까? 헌데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사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농사 지은 것 가운데 이 정도 분량은 반드시 내놔라. 그런 차이입니다. 헌데 조봉암 장관이 추진한 양곡 매입법이 농지개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바로 이런 거죠. 지금 현재로선 농지개혁법이나 양곡매입법, 뭐가 더 급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둘 다 중요하고 똑같이 우리 뜻대로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양곡 매입법에 대한 한민당 쪽의 반발이 생각보다 큽니다. 당연한 거 아니요? 그리고 예상했던 거고. 한편으로는 맷집을 키우고 한편으로는 여론을 일으킵시다. 장관님, 한민당에 두들겨 맞는 게 맷집을 키우는 건가요? 앞으로 얼마나 얻어맞아야 할지 모르는데 비교적 작은 문제로 맞아두면 나중엔 몰매를 맞아도 아프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론을 키우자는 건 뭡니까? 내가 장관에 오르면서 일성으로 한 말이 있어. 앞으로 대한민국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함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거였어. 양곡도 마찬가지요. 당연히 농사지은 사람이 그걸 팔아서 돈을 가져가야 합니다. 이 법의 핵심은 농민이 양곡을 팔 때에는 정부에 파는 거요. 그래서 몰입꾼들이나 중간 상인에게 팔지 못하게 하는 데 있어 양곡의 국외 수출도 금하고 있어요. 이걸 널리 국민들한테 홍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양곡 매입법을 반대하는 한민당 측이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거군요. 그래야만 농지 개혁도 우리 계획대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통과될 수 있어요. 내가 국회에 제출한 양곡 매입법은 외정 때나 군정 때 모든 농민이 이를 갈고 미워하고 싫어하던 공출제와 수지법입니다. 그걸 없애자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국민들한테 제대로 알려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관님. 국민들한테 일제시대나 군정 때보다는 좋은 세상이 왔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바로 그거요. 그러나 조봉암의 맞은편 한민당의 거센 반대 역시 만만치 않았다. 1948년 9월 중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양곡 매입법에 대한 격론이 펼쳐졌다. 조 장관이 조금 전 설명에서 추수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식량 문제가 긴급한 만큼 속히 통과되어 시책이 발동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양곡 매입에 대한 보상 대책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보상 물자는 얼마나 준비를 해놓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당장 현금이 어려움으로 물자로 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보유한 비료는 약 200만 포대 정도 있고 내년 5월까지 1,500만 포를 들여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미 군정에서 준비했던 광목천이라든가 해서 물자가 약 12억 원어치 정도가 있습니다. 법안 3조를 보면 명령에 의하며 어쩌고 하는 말이 있던데 그럼 강제로 실시하겠다는 말 아니요? 그럼 그게 일제시대나 군정 때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명령이라는 거는 가격을 대통령이 정해서 명한다는 것이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런 것을 명령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북조선인민위원회에서나 할 수 있는 농민 정책이지 남한에서 할 수 있는 남한 농민을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앞으로 남한 사회를 크게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예상대로 한민당은 법안 통과를 극렬 반대했다.
그러나 한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마침내 통과됐고 1949년에는 식량 임시긴급조치법으로 개정됐다가 그가 농림부 장관에서 물러난 뒤 1950년에는 양곡수매법으로 개정된다. 그리고 이후 양곡수매법은 이승만 정권의 붕괴와 함께 무효화됐다가 뒷날 박정희 정권의 추곡수매법으로 부활한다. 한편 그즈음 이승만은 농지개혁 문제의 시급성을 국회에서 처음으로 밝힌다. 민생 문제 해결에 있어서 항상 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농민과 노동자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시급한 대책이 있습니다. 전자에 있어서는 헌법의 조항에 의하여 앞으로 토지개혁법이 제정 시행될 것이며 토지개혁법의 기본 목표는 전제적, 자본제적 토지제도의 모순을 제거하여 농가 경제의 자립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토지 생산력의 증강과 농촌 문화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므로 먼저 소작 제도를 철폐하여 경자유 기전의 원칙을 확립할 것입니다. 또한 농민 대중의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는 균등한 농지를 적당한 가격 또는 현물 보상의 방식으로 농민에게 분배할 것입니다. 이보라고 윤비서. 예, 카카. 조 장관이 농지개혁법 기초위원회를 통하여 농촌 조사를 한다고 보고했는데 뭐가 어찌 돼가고 있는가? 어제 올라온 보고에 의하면 여론조사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 누구에 대한, 무엇에 대한 여론조사인가? 2개월간 전국의 농민들을 만나서 농촌 조사를 하는데 농지 실태 조사부터 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작농들의 생활 형편이나 농지 개혁법에 대한 농민들의 희망 사항을 조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조 장관다운 일이구만. 각각께서도 아시겠지만 한민당의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걱정입니다. 그에 대한 방책 또한 조 장관이 세우고 있을 것이야. 조 장관이 생각보다 아주 잘하고 있어. 믿어도 되겠어. 농민의 말을 듣고 들은 대로 하면 잘 될 거야.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조봉암 씨가 농림장관에 앉아있던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의 업적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재평가를 하는 걸 보면은 일을 잘한 사람이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 비결을 요즘식으로 말하면 아마 현장형 관료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농지국장을 직접 전국 각지에 보내서 농지개혁법 제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명령했습니다. 농촌 여론도 수집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만만치 않은 일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또 이북 얘기나 하면서 데모하라고 수재되진 않나 모르겠네. 말 조심해요. 요즘 같은 시상에 말 잘못 쳤다가는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아이고, 참말로. 대관여 죽고는지 이 온대는 사람은 어째 안 오는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 졸이시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농림부에서 조봉암 장관님을 모시고 있는 농지국장입니다. 절대 공산당원 아닙니다. 이름이 농지국장이다요? 농지국장 강진국입니다. 기억을 잘 해두셨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우들은 몸뚱이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밤에는 자연은 사람들인데요. 아, 예. 자,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앞으로 농지개혁을 실시하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필요합니다. 농지개혁은 바로 농민 여러분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지 개혁이 뭔데요? 아, 예.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이 많은 사람들의 땅을 정부가 사서 여러분께 싸게 파는 겁니다. 돈이라고는 먹고 줄래도 없는데 이게 뭔 땅 살 돈이 있다요. 우리는 그런 돈 없이요. 예, 압니다. 여러분 사정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겁니다. 공짜로는 안 준다요? 이북서는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이북 얘기한다고 잡아갈 사람 없습니다. 물론 이북에서는 무상으로 땅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경작권만 주고 있습니다. 사고 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나라 땅을 소작 붙여먹는 셈이죠. 예. 그게 어디 내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느 정도 가격이면 좋겠다라든지 좀 말씀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끝이었다. 전국 어디를 가든 농민 대부분은 농지국장에게 이렇다 할 의견도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시절이었다. 뭐야? 그럼 별 소득이 없다는 건가? 예, 장관님. 오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공산분자들이 농촌에 많은가 봅니다. 그래서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리 농림부에서 나온 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혀도 제대로 얘기를 하는 농민이 없었습니다. 그럼 신분을 좀 감춰보지 그랬나? 예, 당연히 그렇게 해봤죠. 신문기자로 가정에서 돌아다녀 보기도 했는데 농민들의 표정이 거의 무표정이었습니다. 신문에 당신들의 희망사항을 실어줄 테니까 무슨 얘기든 해보라고 해도 대꾸를 안 합니다. 역시 그렇구만. 아마 자칫 말을 잘못했다가는 빨갱이로 몰릴까봐 그럴 겁니다.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야. 다른 특별한 게 또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소작인 입장을 있는 대로 말했다가 다음날 누군가가 지주한테 그대로 일러바쳤다고 생각해보게. 당사자 귀에 들어가면 소작권을 뺏기게 될 수도 있겠군요. 대다수의 농민들은 공산주의니 빨갱이니 그런 거 몰라. 그들한테 제일 무서운 건 지주야, 지주. 그건 조봉암의 말이 맞았다. 미군정 시대에도 있었던 현상이긴 했지만 농지개혁법 실시가 임박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지주들은 농토를 강매하는 경향이 더욱 심해졌다. 따라서 적지 않은 소작농들은 빚을 내가면서까지 땅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었다. 오전에 경무대 가서 각하를 뵙고 왔어요. 농지개혁법. 이거 올해를 넘기면 안 됩니다. 아직 초고도 안 됐는데 어쩌죠? 그러니 서둘러야 합니다. 최소한 올 연말 안에는 국회에 보내서 논의를 해야 내년부터 시행이 돼요. 우선 농지국장이 돌아다니면서 청취한 여론을 모으고 있고 기초자료 정리 작업은 들어갔습니다. 가만. 농지국장은 왜 안 왔어요? 여론 수집차... 이런... 아직도 여론을 듣고 다니면 어쩝니까? 안 그래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방에 좀 갔다가. 강 국장, 여론 청취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번 주까지는... 오늘까지 끝냅시다. 예? 각하께서 농지개혁 문제로 많이 불편해하십니다. 내가 너무 성화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이 법안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농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론 수집은 오늘분까지 취합해서 보고를 드리고 곧바로 법안 기초 작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요.
11월 말까지는 우리 농림부 초안을 만들어냅시다. 나중에 수정을 반복해서 너덜거리는 법안이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 주장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사실 준비 안 된 광복에서 미군정 시대를 맞았고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문을 연 새 정부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다급하죠.